근데 사실 이거는 확인설명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벌써 이의 신청을 받아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어도 어차피 들을 생각 없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내용하고 약간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직접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는,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번 일십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 사기 방지 예방에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 부동산 대책의 두 번째 타이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이 내용이 속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세 사기 예방에 관련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겠대요. 그래서 공제의 한도를 확대하겠다는데, 현재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인데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상향시켜서 차등화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벌써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수에 따라 보증료를 올려야 되는 거 맞지 않냐? 또는 거래 가액이 비싸면 보증료를 올리고 거래 가액이 싸면 보증료를 낮춰도 되는 거 아니냐? 관련된 두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사고 하나도 안 나는데 보증료 너무 비싸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네. 20년째 사고 하나가 없는데 낸 보험료만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도 그러고 네. 사고를 치는 사람과 사고를 안 치는 사람이 똑같은 돈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맞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오더라. 네. 참. 사고 난 사람은 비싸게. 당연하죠. 예, 사고 안 난 자동차 사람은 할증 싸게. 올라가듯이 이것도 엄연히 사고를 친 사람은 그 다음에 공제 가입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엄청 비싸게 하거나, 그들이 왜냐하면 그쪽으로 나가는 공제금을 저희가 대신 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제 체계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원의 수에 따라서 보증보험이 달라져야 된다. 또는 거래 가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져야 된다. 세 번째는 사고. 유무에 따라서 네. 보험료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인지해 주시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형평성 있게 차등화되는 이러한 현명한 정책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거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소송 없이 공제 지급에 대한 지급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임대차 분쟁 조정, 지금 공제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그 판결을 기준으로 맞죠. 공제금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소송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네. 가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네. 조정을 하게 되면 네. 그 내용만을 가지고도 중개사고로 보고 네. 공제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정 사항을 누가 판단할 거예요? 일단 조정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뭐 교수님들 계시고, 또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현직 공인중개사들도 있고 해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굉장히 탄탄해요. 네. 그리고 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90일 이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조정 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한다 한들 임대차 분쟁 조정위의 조정 사항은 권고 사항일 뿐 판결은 아니란 말이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의 신청이 없어. 이의 신청.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이의 신청하면 되죠. 이의 신청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조차도 받지 않고 3개월 안에 사고로 인정해서 지급하겠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행정소송 들어갈 내용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행정소송. 뭐 대법원 가야 되나? 이거는 진짜 이거 무슨 이거를 만약에 그 하자를 일으킨 중개사의 입장으로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고 이의 신청도 못하고 그대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이거 무조건 이의 신청 사항이고 네. 무조건 정식 재판 요구 사항인 거고요.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뭔가 빨리빨리 조속하게 해결시킴으로써 뭔가 어떤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뭐 그렇게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권고사항, 조정사항이 믿을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정부에서 먼저 지급하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추징을 누구한테 하든 어 그거에 대한 방향성 정리를 나중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좀 네.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를 너무 빨리 꺼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르긴 몰라도 이거 관련된 부분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수많은 소송은 난무하게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 다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사실상 문제가 없어도 임대차 분쟁 그럼 조정위원회 우리는 더 무서운 거예요. 죄다 들고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여기 것도 아마- 들고 갈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폭파 것도 일어나, 폭파 다 진짜. 들고 일어나갈 거거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능 마비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도 안 되게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요. 또 문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해 준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죄다 이쪽으로 들고 가서 죄다 무슨 뭐 소원수리 긁듯이 맞습니다. 마음에만 안 들면 무조건 가서 찌르는 이러한 식의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이 발생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 하게 되면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돼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라고 줬으면 싶어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협회가 공제금 그렇죠. 공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 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 설명 의무를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네. 아니죠. 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죠. 왜? 어떡해요? 확인 설명서는 중개사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자, 네. 일단 볼게요. 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등기 안에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 뒤쪽에서 보겠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2024년 2월 달에 하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확인 설명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벌써 이의 신청을 받아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어도 어차피 들을 생각 없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내용하고 약간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직접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는 사실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임대인이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임대인이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도 임대인이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전입세대 확인서도 임대인이 하면 바로 할 수 있고요. 최우선 변제금만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한번 해주면 사실상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의무를 가지는 임대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하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인은 관련된 부분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까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만약에 관련된 부분의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왜? 이들이 전세를 통한 가장 큰 전세나 월세를 임대를 놓음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수혜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해결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죄다 공인중개사에게 심지어 어떠한 서류 하나도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확인 설명하라는 의무만 부여하는 것은 과연 이 부분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우리 세입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게 공인중개사가 해결할 것도 아니고, 또한 임대인한테 무조건 전가하기에는 다수의 임대인들은 어떠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첨단 전산 장비가 갖춰진 나라가 없잖아요.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 거래 안전 확인서 이런 거 하나 발급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 집원하고 관련된 선순위, 보증금 다 확인되고 거기에 국세, 지방세, 체납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건 정부로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해결할 일이지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임대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꾸 정부가 놓치고 있는 걸 공인중개사에게 아니면 전세 사기범들에게 왜 시스템을 바꾸려 하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에서 저 뒷단에서 지금 바닥만 닦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프레임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를 공인중개사가 일으킨 게 아니라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일으킨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책임질 사람 찾는 것 같아요. 책임질 사람.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제일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힘없어서 제일 대응도 못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 말 많은데 네. 공인중개사가 제일 만만하니까 공인중개사 니들이 다 책임져라. 이것도 책임져라 그래도 조용하고, 저것도 책임져라 그래도 조용하고, 이것도 책임 또 지라고 할 거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전부 다 책임의 주체를 공인중개사한테 미는데, 아니죠.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임대인들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임대인들이 책임지게 하는 게 맞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오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 사기범이 임대인이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 전세 사기로 인해서 가장 큰 나쁜 소득을 많이 만든 사람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을 처벌을 해야죠.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여해야죠. 왜 이걸 애꿎은 공인중개사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다 쓰고 싶었는데 징역 5년. 아유, 그거는 그렇고, 우선 정부가 이 점을 방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정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책임 안 져도 얘기 좋아. 방법은 만들어줄 수 있잖아, 정부가. 그러니까 확인서를 만들어 갖고 왔어. 근데 그거 보고 계약했는데 사고가 생겼어. 정부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아니, 핵심 사항은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확인해라 하는 사항을 정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알고 있으니까 정부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확인서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그 확인서를 누가 떼요?
임대인이 뗄 수 있게 해야죠. 그게 지금 그거는 주민센터 가서 떼건 정부 24일 떼든 하나만 떼면 다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건축물 하나만 대장처럼. 떼도? 네. 뭐 어쨌든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 개 띄면 돼요. 뭐 한 번 가서 하나 띄나 여러 개 아니면은 띄나. 우리한테 이거를 뗄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할 거니까 임대인이 떼게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할 거래.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할 거래. 그러면서 이따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또 RTMS 그 임대차 네. 신고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는 또 뭐 이상한 소리에 또 하여튼 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 없는 분이 아니실 텐데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자,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려면 좀 현실 가능성 있게 좀 뭔가 진짜 실효성 있게 좀 이렇게 막힌 거 좀 팍 뚫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임대관리업체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의무화시키겠다. 자, 다음에 이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게 허위 계약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실거래가 시스템이죠. 그 임대차 신고 시스템을 렌트홈이랑 같이 연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렌트홈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선순위 임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자, 다음에 안심전세 만들어서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고, 자, 주택이용이나 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겠다. 다음에 전세 보증에 관련돼서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서 가입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2024년 2월 달에 개정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이시라면 2024년 2월 달에 개정되는 확인 설명서를 미리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원활한 중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적용이 되려면 매물을 접수할 때부터 알고 있어야 그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 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의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억울하고 말이 안 답답하고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짜증나고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이 없나 싶기도 하고 중개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좀 들 만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월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이러저런 편안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는 투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거를 이전함에 있어서 더 마지막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팁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곧 선거철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계속 나올 겁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네. 아직 대단한 거 없어서. 아니, 대단한 그게 거. 아니라 아니. 계속 이슈가 이렇게 그죠. 뭔가를 그거는 있어서. 하겠다라는 네. 호재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거래 경기가 바닥이죠, 얼어붙어서 바닥.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를 통해서 물꼬를 틔워줄 수 있는, 적어도 냄새는 풍길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중개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회에 매도하시는 것이, 지금 가격이 빠져서 매도하는데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매도인들 많으시죠?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때가 더 위험하다고 보니까요. 지금 팔 수 있을 때 지금 매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 종종 나와요. 종종? 네. 자, 오늘 1월 10일 네. 부동산 대책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